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이어서 트레이딩의 대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 알아본 게 주식,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 이 부분을 알아봤다 그러면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그림, 전체 계좌에 대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트레이딩을 하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이 아닌 계좌 트레이딩을 알아보자. 자, 작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종목의 누적 수익을 쌓아서 하는 이제 트레이딩이 있고요.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보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적립식 계좌고요. 자, 적립식 계좌가 아닌 이제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트레이딩 계좌도 물론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자산을 만약에 여유 자금을 계좌에 다 담아놓고 운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주식을 만약 100% 채우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주식을 사서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주식을 산 자금과 현금으로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는 자금,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가 되어 있는 한에서 새로 종목을 편입을 하거나 이제 할 때 이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지속적인 자금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좌 트레이딩, 종목별 트레이딩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한 그 트레이딩이다. 예를 들어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서 단기 꼭지 구간이라 그러면 현금을 늘려야 되겠죠. 언제 있었을까요? 제가 4월 말부터 단기 꼭지 구간이다. 이제 처음 해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전부 단기 꼭지 구간이다. 그래서 현금을 40%, 50%로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밀리지 않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다? 꼭지를 높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확률 투자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금을 40%, 50% 확보하고, 수익금은 이제 쌓아놓은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 80%까지 이제 늘려갖고 지금 계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이제 유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 예를 들어서 4월 말 5월 초에 제가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단기 꼭지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지금처럼 횡보를 하지 않고 만약 바로 눌렸다 그러면 그 현금을 활용을 해서 주식을 더 담았다 그러면 많은 이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고, 그게 만약에 분석 데이터가 없고 내가 그 부분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그 자금을 쪼개서 적립식으로 계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적립식으로 저축의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을 해야 돼요. 매달 일정액을 주식을 사모은다. 그러면 이제 매달 사모으게 되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 사이클이 10년이라 그러면 10년 동안 매달 만약에 분석을 해서 주식을 사모으게 되면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 있고요. 당연히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면 지수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싸게 사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조금 사니까 일정금을 사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트레이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저축 개념으로 적립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 비중을 이제 늘리고 현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효율적인 계좌 관리가 가능하고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밀릴 확률이 높다. 지수가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내려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인 분석법이 있다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높을 때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을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주가 지수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두 가지가 있고요. 지수는 이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기업 주식 전부를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면 오른 종목에서 조금 팔아서 떨어진 종목을 조금 사고 뭐 이런 식으로의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내 계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꼭지를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단기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그 악재 시기 이때가 이제 단기 바닥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때 만약에 운용을 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이제 80%에서 100% 정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렇게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놓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더 빠진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확률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100% 돼 있다 그래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내가 선정했던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고 기업 분석이 돼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반드시 수익 구간을 줍니다. 거의 이건 확률이 100%란 말 안 쓴다 그랬으니까 90% 이상이다.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구간, 이게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폭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의 상승할 확률이 거의 100%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기 꼭지 구간이 여기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온 이 부분부터 이제 단기 꼭지 그림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딱 도달했을 때, 자, 그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던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던 종목들을 좀 처분을 해서 주식 비중을 이제 40%에서 60%로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상향을 하고 있죠. 그럼 주식 비중 40% 60% 이 비중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쌓아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기라고 봤을 때 이게 꼭지 구간이라서 우리가 차익을 많이 실현해 놨다가 이제 이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꼭지를 높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단기 어깨에서 꼭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수 상승을 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반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보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주식을 40% 60%를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꼭지 구간에선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물대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 종합 코스피 매물대 수 이렇게 나오죠. 이 매물대 차트를 이제 입혀놓게 되면 매물대를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시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매물대 돌파.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상승 확률이 또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한 70% 80%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 상승분을 챙기고 다시 꼭지 구간에 왔으니까 주식 비중을 다시 40% 60%로 대응을 하고, 이게 살짝 눌렸을 때 허리 구간에 왔을 때 주식 비중이 만약에 40%다. 그럼 이 구간에 이제 한 60%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주식을 꼭지 구간에 60%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밀렸다. 그럼 주식 비중을 10% 정도 더 채워서 70%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상승이 급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식 비중을 이제 확 줄여서 다시 40%에서 50%를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횡보를 해서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단기 차익을 염두에 두고 수익 종목과 함께 포함해서 주식 비중을 단기적으로 70%, 8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다시 채워서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 과거부터 보면 이게 224일선이고요. 이게 61선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 이렇게 갭을 벌리게 되면 224일선과 61선이 60일 이평선이 지금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죠. 그리고 캔들과 60일 이평선 224일선의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평선과 캔들이 갭을 만들게 되면 크게 만들게 되면 큰 상승은 어렵다. 당장 큰 상승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정을 받든지 횡보를 하든지 하면서 이 이평갭, 이평선과 캔들 사이의 이 갭을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7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급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은 쉬어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단기 꼭지 구간에는 지금 주식 비중을 40%에서 60%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지를 높여가고 이 꼭지를 높이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포지션 같은 부분을 잘 보고 있으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제가 리딩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80%까지 채워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라 그러면 주식 비중 40%, 50% 대응을 해야 된다. 수익 종목도 다 팔아서요.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보유를 하고요. 이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내려오거나 횡보를 거친 다음에 바닥을 다시 만들어 갈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 이평갭 이것만 보고 거의 꼭지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저런 분석법들을 다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보면 이렇게 폭락 시점이 왔을 때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평갭을 거꾸로 벌렸다. 그러면 이제 상승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까울 때 이런 선에서도 주식 비중을 거의 한 70% 정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과 이렇게 갭을 벌려가는 이런 시점, 처음 이 시점에 나왔을 때 제가 이때부터 고점 신호가 나왔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이게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과 캔들의 갭이 좁아졌을 때 다시 주식 비중을 살짝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갭이 벌어졌을 때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갭이 이렇게 좁아질 때 또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갭이 또 벌어졌을 때 주식 비중을 60일 이평선과 캔들 이평선이 갭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또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갭을 이렇게 좁힐 때 주식 비중을 살짝 늘리고 이렇게 갭을 벌릴 때 또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도 이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분석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다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다 하면은 이런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때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자, 코스닥 지수를 살펴볼게요. 트럼프 악재가 이제 터졌을 때, 자, 코스피랑은 거꾸로죠. 자, 반대로 갭을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갭을 벌려놨다는 거는 갭은 항상 줄이려는 움직임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평선과 이렇게 갭을 이렇게 벌어졌을 때 주식 비중을 80%에서 100% 적극적으로 포지션 대응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60일 이평선과 갭을 줄였을 때 한 70% 60% 비중을 운영을 하고 이제 이걸 뚫어서 60일 이평선으로 올라갔을 때 224일선과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이거는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정별 구간과 반대로 봐야 되겠죠. 다시 갭을 벌릴 때까지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현금 비중을 40% 50%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60일 이평선과 다시 가까워졌을 때 비중을 한 60, 70%까지 늘렸다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224일선까지 그 전에는 한 번도 도달을 못했는데 지금은 저항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배열로 돌리고 거꾸로 갭이 거꾸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거기서 더 줄이고 이제 내려와서 갭을 메어가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갭에 따른 운영만 한다 그래도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이평선과 캔들의 갭 이런 걸 보고 이제 바닥과 꼭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전에도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했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매물대에 갇혀서 자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꺾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 비중을 지금은 조금 더 실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을 한 80%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수로 봤을 때 제가 분석을 해보면 중기적으로는, 제가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서 3년 기간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해서 2500 무슨 뭐 300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대세 상승이 뭐 나오고 뭐하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4000선까지 갈 것 같아요. 대세 상승장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전 종목이 거의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만들어요. 부동산 거품처럼 이제 주식도 거품을 만든다. 지금 적정 가치가 한 코스피 적정 가치가 뭐 보면 3200선이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거품을 만들면 이제 뭐 4000, 5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 이제 폭락이 오고 투매가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마 맞물리면 대외악재로 부동산, 이제 뭐 대출악재, 뭐 부동산이 만약에 그 중에 뭐 폭락이 오게 된다거나 하면 이렇게 거품이 껴있고 그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폭락이 온다거나 하면 뭐 이제 지수가 크게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금 상승을 단기적으로 한 올해 말에서 잘하면 내년 말까지, 한 2018년도 말까지는 거의 한 중순에서 말까지는 대세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 거품이 끼는 순간 이제 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품이 끼게 되면 폭락이 크게 와요. 과거에 2008년도나 뭐 이럴 때도 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이때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어. 그냥 바닥만 기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뭐 4,000, 5,000 간다 그래도 거의 뭐 더블도 못 하잖아요. 거의 한 뭐 70%, 80% 상승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자리에서 이제 전고점 부근 뭐 거의 한 아마 첫 저항 구간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700선에서 한 2000선. 그럼 이 자리까지만 간다 그래도 거의 한 300%잖아요. 지수가 300%가 가면 종목은 거의 뭐 그냥 1000%에서 거의 한 5000%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고, 또 이제 만약 이 고점을 뚫어버리면 이제 뭐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5배. 5배 성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종목들은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주는 거의 한 10,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1, 2년, 2년 사이에 진짜 그렇게 큰 상승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고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자, IMF 때 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1998년도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고 상승이 나왔죠. 자, 이제 IMF가 지나가고 이제 횡보한 다음에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IMF 리스크가 해소가 된 다음에 거의 한 10년 동안 상승을 하는데 거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거의 횡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거의 한 3년 만에 이렇게 상승을 급하게 올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죠. 이게 2년에서 3년. 그러면은 이렇게 대세 상승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때 거의 거품이 많이 껴있을 때란 말이에요. 2007년도. 거의 2007년도 뭐 11월달, 10월달, 이때가 이제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을 때예요. 이때 뭐가 터졌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야.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1년 만에 무슨 뭐,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거의 뭐 종목들은 거의 50% 막, 좀 고점에 있던 종목들은 70%, 90%씩 빠졌다는 거예요. 고점에 있던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온다 그러면 거의 90% 막 80%까지 빠져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이제 워낙 탄탄하니까 재무도 좋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조금 거품이 껴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다. 과거에 OCI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리스크가 크게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 하락을 했던 동안에 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데이터를 뒤져봐야 되겠는데 금이 4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 올라간 기간이 이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금융위기 때 거의 뭐 400% 이상 이렇게 튄 거죠, 금값이. 이런 폭락장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갭을 메우고, 자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6년 똑같이 횡보했죠.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게 아니고 IMF를 겪고, 자,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박스권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 3년이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똑같이 횡보를 했죠. 박스를 그리면 똑같이 횡보를 하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3년 정도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그림으로 가게 되겠죠. 3년 후 대세 상승장, 3년 후에는 이런 폭락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때 보면 이평선 기간 간격이 되게 짧죠. 거의 막 이때 상승 시작하는 시기도 보면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갭을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거품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폭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의 움직임이고, 이때 보면 대세 상승 시작하는 중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하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큰 폭락일 겁니다. 무슨 삼성전자가 악재 터졌을 때처럼 주가가 막 크게 밀렸을 때 그 구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월봉상에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이제 마지막 상승을 이제 만들어 난 거죠.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1파, 2파, 3파. 3파 후에 하락. 3파 후에 급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똑같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면 참고자료가 될 수가 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버블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버블이 있었어요. 1년 만에 지수가 600%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IMF 이후에 1년 만에 600%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때가 언제야? 2008년도에 거의 뭐 한 70%가 빠졌죠. 반토막 이상. 코스피로 치면 반토막 이상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작아 보이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빠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상승도 훨씬 크다. 이때 IMF 이후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상승하는 걸 보면 코스피로 대입을 해서 보면 이때예요. IMF 이후에 이만큼 상승을 할 때, 자, 코스피가 거의 한 따따블 한 400% 정도 나올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갔으니까 거의 한 500포인트 이렇게 나왔다.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하락한 다음에 이제 밀릴 때 이제 대형주로 이제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코스닥은 바닥을 어마어마하게 기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면 코스피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코스닥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일봉은 이제 작은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또 모멘텀이 좋잖아요, 지금.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많이 와서, 2018년, 지금 2016년도부터, 상승을 이어온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한 3년 정도 만약에 상승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뭐 배당주나 뭐 이런 저평가 종목들로만 조금만 담아놓고 나머지 자산은 이제 많이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놓고 폭락을 기다려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호가 먼저 오기 전에는 항상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됐을 때 그때 자산을 빼도 늦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뭐 큰 그림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저런 이제 뭐 3년 후, 2년 후에는, 내 계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가 있다.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바닥과 꼭지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과 꼭지를 잡을 수 있어야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자기 나름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남한테 정보만 받아서 무슨 뭐 종목 사고 뭐 몰빵 투자하고 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주식 투자든 이제 세상 경제든 뭐든 이렇게 알면 알수록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상. 그렇게 해서 모르고 망한 사람들 돈을 아는 사람들이 벌어가는 구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우리 서민들도 더 이상은 그렇게 자꾸 내 자산, 소중한 자산 여기저기 뺏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지금처럼 시스템이 보완되기 전에는 이평갭,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평선 갭,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보면 역배열일 때는 사고, 이제 이게 반대로 벌어지면, 갭을 좁힐 때까지 판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식 비중을 나누어서 이제 운용을 했다. 그것만 보고 운용을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대외 변수를 더해서 주식 비중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이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자신만의 원칙을 따로 수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의 트레이딩을 제일 원칙으로 하고요. 종목별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트레이딩.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어저께 공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2원칙으로 구분을 해서 잡아서 먼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을 먼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여력이 생기게 되면 종목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될 때는 아직 포지션 부분이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자, 수익 중인 종목들을 최대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아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은 더 크게, 손실은 짧게, 계좌 운영이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으로 포지션 대응을 해도 되고요. 지지, 저항, 이제 뭐 이평선이라든가 캔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포지션 대응을 해도 되고, 바닥과 꼭지를 판단을 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해도 됩니다. 과거의 영상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제 캔들로 해서 이제 지지와 저항, 이평선으로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만으로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축 개념으로 아예 한번 사면은 몇 년 열어보지 않겠다 라는 관점으로 저피 BR 종목들만 이렇게 해서 저축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이제 투기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누적 수익금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자산은 늘어나고요. 리스크는 점점 줄어서 내 자산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위치,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자, 내 자산이 따블이 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이 따블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금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따블 이상 나는 이런 시점부터는 금투자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자산 운영 뭐 이런저런 곳으로 이제 자본을 쪼개는 그런 준비를 미리 이렇게 수익률 100% 이상 달성하기 전에 미리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폭락장이고 뭐 이런 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무슨 뭐 3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때 이제 금 많이 올랐잖아. 금 팔아갖고 또 주식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트레이딩을 주식만이 아닌 다른 상품들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본 거는 이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관리 이게 제 1원칙이 돼야 된다. 어저께 원래 이 부분부터 짚고 나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됐네요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관리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종목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무조건 보는 걸로. 오늘은 좀 이따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야 돼서 좀 일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